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장을 계속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10장을 마치고 11장은 좀 건너뛰고요. 1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원자사설, 1차원이긴 한데 이원자사설 처음에는 M1하고 M2를 다른 양 이렇게 잡고 했지만 좀 더 간단하게 하려고 M1하고 M2는 같은데 어떤 스프링 상수가 다른 그런 형태다. 실제적으로 물질 안에 스프링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물질 원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식화시켜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벌칙에 우리가 이렇게 유니셀과 베이시스를 정의하고 나서요. 그 원자들의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이러한 안세츠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설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했을 적에 노멀 모드를 알아보는데 운동 방정식에 그것들을 대입을 해서 이러한 행렬 방정식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그 정규 그 모드를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설 아주 합리적인 가설을 제외하고는 그냥 근사적인 것 없이 그냥 풀었습니다. 그렇지게 이러한 행렬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그때 AX, AY가 제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 특성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고 그거로부터 이러한 우리는 분산 관계식과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1차원은 모노아토믹 같은 경우는 카스틱 웨이브라 그래가지고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옵티컬 모드라는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참 특이하죠, 그죠? 이거는 K1, K2가 다른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하나의 K에서 두 개의 진동수, 즉 하나의 K에 대해서 그죠? 하나의 K에 대해서 하나, 둘,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의 진동 K에 대해서 요 한 개가 있고 오메가가 요도 한 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진동수가 있다. 그래서 n개 만약에 있다면은 2n개의 모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단이나 칸에 지금 우리는 두 개를 잡았죠. 그렇죠? 두 개 잡았잖아요. 여기 두 개 잡았죠? 요게 단이나 칸이잖아요. 그럴 적에 두 개라는 게 있을 적에는 근데 m개 만약에 임의로 m개가 있을 적에는 m개의 원자가 있을 적에는 하나의 k에다가요. 카스팅 모드는 3개가 되는데 옵티컬 모드는 3 바로 열고 m-1가 전체적으로는 3m개가 됩니다. 그래서 카스팅 모드는 항상 3개다. 3차원에서 이런 말입니다. 이건 3차원으로 확장할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카스팅 모드가 한 개밖에 없죠. 1차원이니까. 그리고 옵티컬 모드도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이에서는 지금 m이 2가 되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2 빼기 1이지만 차원이 1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 개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두 개밖에 없다 지금. 두 개의 진동수다. k가 한 개일 때. 그래서 우리가 옵티컬 포논이 k 제로의 근처에 갈 적에 이 카스틱 웨이브는 오메가가 0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전개를 해보니까 이 k가 0으로 가면 이게 제로로 가죠, 그죠? 그때 우리가 요 제로가 일단 아니지 약간 아주 작지만 그러한 경우에 그룹 일라스틱 V 사운드 카스팅 모드의 그 속도를 우리가 부장해서 구했잖아요. 페이스 벨라스트 구해보고 그룹 일라스트 구해봤는데 그룹 일라스트를 구해보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구장하고 결과를 비교해보니까 똑같은 형태인데 비슷한 형태인데 요것이 어떤 스프링 상수인 경우 그러니까 스프링이 하나의 원자에 대해서 양쪽으로 있는 병렬 모드거든요. 그래서 병렬 형태의 어떤 스프링의 그런 합이 되고요. 스프링 상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mm이 있으니까 하나의 유니셀로 볼 적에 그래서 2m이라고 볼 적에는 똑같은 형태의
우리가 구장에서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맞는가 한번 보십시다. 비슷한 형태일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거는 양자 모드에 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페이스 velocity, group velocity 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잘 안 나오네. 여기 있죠. 여기네요. 이 루트 m분의 k 이래 되는데 우리가 이 루트 m분의 k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형태가 되죠. 그래서 루트 m분의 k의 a 형태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노멀 모드에서의 어떤 모션을 한번 보니까 이러한 아까 행렬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m을 양변에 나눠주고요. 이렇게 그 k가 0으로 갈지게 k 꼴 0 근처에서 이런 경우에서의 원자의 운동을 보니까 카스팅 모드는 오메가가 0이 된다, 그죠? 오메가가 0으로 갔죠, 아까 전에. 그러니까는 당연히 우리는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거의 가질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오메가 ax, ay를 우리가 1과 11로 둘 수 있다. 11로. 그러면은 만족하죠. 그러니까 풀어보면은 ax 빼기 ay가 0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요거 풀어보면 요게 0이면은 오메가가 0이면은 이거 완전 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없어도 되고요. ax 빼기 ay가 0이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ax 더하기 ay도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ax, ay가 같아야 되잖아요. ax하고 ay는. 그러니까 그냥 가장 간단한 형태 11로 놓습니다. 그래 ax, ay가 어떤 진동하는 모드의 진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EM과 EM이 같은, 왜냐 11 똑같으니까 같은 페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진동하는 걸 합니다. 옵티컬 모드인 경우는 우리가 오메가 제곱이 이렇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은 2분의 루트 m분의 2 카파원 이렇게 된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집어넣으니까 이제 제곱이 돼서 m분의 카파1 카파2의 2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약분되니까 이게 2가 됐다, 그죠? 여기에 2 풀어놨죠, 그러면 2가 되니까 약분시켜서 풀어보니까 1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더라. 가장 간단한 형태가 1과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extended zone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이 영역을 확장을 시켜나가느냐, K 영역을.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reduced zone scheme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하나의 zone boundary가 a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a분의 파이를 갖는 이거를 우리가 환산 영역이라고 합니다. 환산 영역.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모드를 우리가 이 안으로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그럴 적에 우리가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된 영역 이거를 reduced zone schem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여기 거울이 있다고 보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요, 여러분 이것을 이게 있는 부분이 주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만큼요? a분의 2파이 k는 주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k 대신에 k 더하기 a분의 2파이를 넣으면 똑같은 식이. 그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에 이러한 유니셀이 있을 적에요. 이 그림 말고 처음 그림으로 가보면 더 정확한데, 이렇다고 할 적에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유닛으로 볼 적에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A만큼 된다겠죠. 그럴 적에 K는 K 공간에서는 A가 분모로 들어간 그 2파이만큼의 주기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해주면요 똑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맞습니까? 주기라는 말은 주기적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했을 적에 똑같은 값을 갖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요. 여기에다가 2분의 A분의 2파이를 대어보세요. 그럼 A분의 2,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A분의 파이 더하기 A분의 2파이 보시면 여기 오실 거 아니에요. 여기 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가 그려지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죠. 그것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부분은요.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2파이를 해도 되죠. 마이너스 A분의 2파이가 해도 주기적이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다. 그죠? 그것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그 첫 번째 first brilliant zone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K가 A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환산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reduced zone scheme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reduced 줄여가지고 환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늘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주기선을 이용해서 그거를 우리가 extended zone scheme이라고 합니다. extended zone scheme 좀 복잡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first brilliant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second brilliant 영역. 그래서 이때는 어떤 게 있냐면 K 포인트 하나당 한 개의 포널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는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키임으로 가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K 한 개당 이게 사실 더 많은 건데 이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더 복잡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K 하나당 모두 두 개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동시에 가집니다. 동시에 그런 K를 가질 수 있다. 그런 K를 가질 적에 오메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오메가가. 왜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진동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진동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이런 진동도 있고 이런 진동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스키미, 이런 어떤 상태에 있어서. 이거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extended zone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extended zone에 있어서 우리가 first brilliant kappa2가 특히 1.5 kappa1인 경우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숫자가 바뀌면은요 이 모양이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kappa2가 kappa1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9장으로 가는 거죠. 9장으로. 그러면 그때 어땠습니까? 이게 거의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뭔가가 본 것 같은. 그래서 A가 2분의 A로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A로 가죠. 그럼 K는 어떻게 될까요? K에 더하기 2분의 1 되니까 A분의 4파이의 주기선을 가지는 형태로 될 겁니다. 맞는가 보실까요? 여기서 보면 A분의 2파이와 마이너스 A분의 2파이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다면 여기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없어질 거예요. 이게 계획이 없어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잘 보세요. 만약에 카파1하고 카파2 같으면 이거 같아지죠? 붙어야 되잖아요? 카파1하고 카파2가 같아지면요. 그러면은 만약에 붙었다고 가정한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연속으로 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연속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될 건데 그 주기가 A분의 마이너스 2파이와 A분의 2파이니까 빼주니까 A분의 4파이가 된다. A분의 4파이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분의 1로 간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거로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을 하죠? 여기로 가볼게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거를 A라고 봤잖아요. 이거를 A로 봤죠? 그러면요, 반이면 2분의 A겠네요. 스프링이 만약에 지금 같이 가죠. 그러면은 구장에서의 그거에 비추어 볼 적에 A가 2분의 A가 되는 거잖아요. A가 2분의 A. 그러면은 그 A에 2분의 A를 집어넣어 주니까 K 공간에서는 A분의 4파이의 주기선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파1이 카파2가 카파1으로 갈 적에는 카파1 좀 더 가볼게요. 카파2가 카파1으로 가면 이거 두 개가 거의 붙겠죠, 그죠? 붙는다. 그럼 이게 붙어야 될 거야. 붙으면은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분산관계 커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A분의 2파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2파이예요. 그래서 A분의 4파이의 주기석을 가진다. K 공간이. 그거는 A 대신에 2분의 A를 넣으니까 이래 된다. 그래서 구장의 결과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 다이아토믹의 체인의 경우에 요점을 해보면요, 단일악한, 아까 전에 유니셀은 결정으로서 반복되는 아주 기본 구조를 말합니다. 모티프, 기본적인 가장 그거고요. 그리고 그 단일악간의 이루는 기전은요, 기준격자에 대하여 단일악한을 표현한다.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단일악한에 있는 원소들의 위치를 그리고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저라고 합니다. 베이시스라고 그러죠. 베이시스. 그 다음 격자상수는요, 단일악한의 크기다. 단일악한이 반복되어지는 그 크기를 말한다. 그 다음에 단일악한당 아까 전에 m개의 원자가 있다면요, 각각의 파수 벡터에 대해서 m개의 정규 모드가 있습니다. m개의 정규 모드가 있다. 아까 3m이 되지, 그 3차원인 경우, 이거는 1차원인 경우. 그래서 이들 모두 중 이거 m개 중에서는요, 한 개는요 카스팅 모드, 소리 모드고요, m-1개는 과학적 모드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 개 나오고요, 카스팅 모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카스팅 모드는 뭔데, 그냥 오메가 제로로 가지게 K가 제로일 때 오메가 제로로 가는 거. 나머지는 0이 안 가는 이런 옵티컬 모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원자로 갈수록 지금 가장 간단한 m이 2개인 경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가 나오는 거죠. 한 개 한 개가. 그 다음에 모든 분산곡선, 이런 분산곡, 브릴리언 영역 이거 안에 그려진다면은 이를 우리가 환산 영역이라고, reduced zone scheme이라고 했고요. 하나 이상의 브릴리언 영역을 사용할 경우 이거를 우리가 확장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원자 사설, 다이아토믹 체인에서 단일악한의 두 원자가 같아지면요, 새로운 단일악한은 이전 단일악한의 절반이 된다.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된다. 지금 당연한 거고요. 앞에서 그래서 10장을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일일이 다 이렇게 자세하게 요점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해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1장은 약간 건너뛰기로 했고요. 그래서 10장을 우리가 지금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단일악한이 뭔가, 단일악한, 반복되어지는 모노아토믹 같은 경우는요, 단일악한이나 그 베이시스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죠. 계속 한 개만 반복되니까. 근데 그 다이아토믹 같은 경우는 단일악한이라는 것은, 유니셀이라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가장 그 간단한 형태, 그것을 우리가 유니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유니셀은 두 개의, 만약에 세 개로 이루어진 세 개의 그러한 원자들로 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 베이시스는 뭔가, 그 다음 격자상수가 뭔가, 그 다음에 정규 모드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럴 적에 그 정규 모드는 하나의 어떤 카스팅 모드와 하나를 제외한 m-1개의 옵티컬 모드가 존재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산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 그 분산 곡선을 왜 그랬냐면요. 구장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분산 곡선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것의 기울기 dk분의 d 오메가가 우리가 그 그룹 플라스틱이라고 했죠. 그죠? 에너지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속도. 그런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k분의 오메가를 하면은 페이스 벨로시티 우리가 이렇게 이 페이즈라는 것이 움직이는 어떤 속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산 관계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구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래서 일단은 한 개밖에 안 했죠. 거의 사운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 식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리는 그 영역을 브릴리언 영역 또는 그 환산 영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1 브릴리언 영역을 그걸 확장해서 익스텐디드 브릴리언 영역 그러니까 1영역, 2영역 이렇게 그 다음에 이완자 사설을 가지고 사설도 똑같고 그 다음에 질량도 똑같은 놈으로 가져가면은 1원자의 그 값에 접근하게 된다. 그래서 분산 곡선 자체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분산 곡선 자체도 정확하게 지금 K2가 카파2가 K1하고 가면 걔 똑같은 형태가 되잖아, 그죠? 카스팅 모드. 옵티컬 모드와 카스팅 모드가 합쳐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모드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요,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12장으로 가는데요. 점점 이제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죠. 고체라는 것이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할 건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2장은 크리스탈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결정 구조에 대해서 드디어 배우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10장에서 배웠던 유니셀이 어떻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가 뭐고 그 다음에 격자 상수가 어떤 건가 1차원에서 해보니까 간단하긴 한데 보통의 결정들이 3차원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확장이 될 것인가는 좀 굉장히 모호하고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결정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고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결정 구조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와로스키라는 이러한 어떤 외국 그 액세서리 업체인데 결정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이용해 가지고요 아주 단결정 특히 단결정을 이용해서 단결정의 좋은 점은 빛에 대한 어떤 반응성이 되게 좋습니다. 좀 익스펙티브라고요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결정들을 이용해서 보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업체이죠. 스와롭스키라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쿼르츠인데요.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석으로보다는 이온의 탄생석이라는데요. 자수정, 특히 보라색을 띠는 어떤 그러한 쿼르츠를 말하는데 수정을 말하는데요. 이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판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체이기 때문에요. 아주 항막들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기판들이 된다. substrate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석입니다. 보석 그죠? 아주 이게 우리 지역의 근처에 언양이라는 데 가면 그런 자수정 동굴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막 불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쿼츠의 어떤 원소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러한 일반적인 수정하고 다른 그런 보라색 빛깔을 내는 그러한 수정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수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거의 색이 없죠, 그죠? 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SI와 O로 이렇게 격자 상수가 G축에서 C가 되고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떼놓고 보면 요게 여기에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대입해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컬투펄스라고 합니다. 포인트와를 이래가지고요. 이거는 아마 영국 항실에 아마 왕관 아주 유명한 거죠. 영국 항실 맞나요? 그렇죠. 하여튼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개 있다. 정말로 값집 결정체죠. 우리로 부르는 결정체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단결점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이게 또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탈 결정체고요. 헬라이트 크리스탈이라고 해요. 암염이라고 합니다. 바위 위에 그 소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크리스탈 결정체죠. 그리고 이거는 방해석이다. 그래서 CaCO3 칼슘 카보네이트인데요. 그래서 1.0 요게 한 1.0cm니까 한 직경이 한 10cm 넘나 그런 한 이만한 거 되네요. 확대해서 찍은 건데 캘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케미컬 네임으로 우리가 캘사이트라고 불러요. 캘사이트. 그래서 논문 같은 데 보면은 캘사이트다 그러면 방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것들을 앞에 우리가 결정체들을 봤는데 그 결정체들을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격자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다. 레티스. 자, 건물을 짓는다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체에 특히 결정을 만든다는 것은요, 우리가 집을 어떤 아주 단순한 일단 굉장히 높은 아파트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근데 그 아파트인데 콘크리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립식 건물 같은 걸로 한 철근 콘크리트라고 합시다. 철근 그러한 조립식 그거라고 할지 이 레티스는요 살창이라는데 마치 뼈대만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격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레티스인데 선형 독립인 기본 격자 벡터를 우리가 정수 선형 결합으로 표시된 점들의 집합이라는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서 지금 레티스를 2차원에서 보면 A1과 A2라고 할 때 이 평행사변을 우리가 격자라고 해요. 평행사변. 반복되어지면서 공간을 채워갈 수 있는. 그래서 격자는요, 벡터의 무한한 집합으로서, 그렇죠? 무한한 집합이죠. 왜냐하면 이 R이라는 것을 N1, N2라고 할 적에 N1은 정수, N2도 그냥 정수예요. 그때 이 A1, A2는 우리가 유닛 벡터, 그러니까 단위 벡터라고 하는데요. 유닛 벡터. 그러니까 어떤 X축과 그게 비슷한 이 축에 이르서의 최소한 반복되어지는 최소한의 벡터, 최소한의 벡터라고 할 적에 그래서 A1, A2라면 이 모든 점들,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요런 형태로 표현이 다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전체 펼쳐져 있는 거는 격자라고 해요. 격자. 그리고 A1, A2를 격자 상수라고 합니다. A1, A2를. 그래서 3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격자는요, 두 번째, 격자는 주어진 임의의 점의 환경이 임의의 다른 점의 환경과 동일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점은요, 웬만큼 이 R만큼 어디만큼 이용하면은 똑같은 점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그거는 완전한 격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지금. 그래서 그리고 기본 격자 벡터의 결정은 유일하지 않다. 사실은 제가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잡았지만 A1과 A2로 잡음으로 해서 이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충분하다.
요렇게 두 개를 잡아도 이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요렇게 잡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 유니크하진 않습니다. 유니크하진 않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도 되죠. 뭐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다 평행사 변형의 변만 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기본 격자 벡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차원을 채우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평행사변형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평행사변형으로 이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번인데요. 1, 2번의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잡아도 이 2차원의 모든 점들은 다 여기 커버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본 격자 벡터의 결정은요. A1과 A2 이거는 임의로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유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이라는 게 어떻게 주기적인 그런 구조를 갖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것들 전체의 레티스 포인트에 그죠? 이걸 레티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그것은 이 격자점 레티스에다가요. 그 레티스의 점들마다 리피팅 되는 어떤 반복되어지는 오브젝트를 갖다 놓은 것을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레티스는 하나의 살창이라고 그러면서 뼈대 구조라고 그랬죠? 그 뼈대 구조의 점들마다 우리가 뭘 갖다 놓습니까? 벽돌도 갖다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원자 집단이라고 그러죠. 분자 또는 원자 집단을 그것이 repeating object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아까 전에 우리가 유니셀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유니셀 10장에서 10장이죠. 10장에서 유니셀을 배웠죠. 모티프가 된다는 그 모티프 유니셀들이 반복되어지는 우리가 이원자 다이아토미 그러한 체인에 대해서 이제 격자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그냥 1차원만 이렇게 했죠 우리가. 그래서 A 떨어져 있고요. 그것들마다 이걸 한 개씩 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장해서 2차원의 경우에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러한 뭡니까? 어떤 동물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레티스 포인트마다 다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2차원의 결정 구조인데 periodic 주기적인 구조가 돼요. 주기적인 구조가 돼요. 주기적인 구조가 되려면 레티스가 당연히 주기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그 레티스 포인트에 가는 그 분자 집단들도 똑같이 그 레티스 포인트에 있어야 되겠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레티스 포인트 그대로 있으면 이것들이 여기는 한 길로 가고 한 길에 거꾸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근데 이거는 마치 우리 허니컴이라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저기 벌집 구조라고 그러죠. 벌집 구조. 근데 그거는 레티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이 정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반복이 안 됩니다. 반복이 안 되죠. 여러분, 요 육각형을 떼가지고 다른 데 갖다 붙이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되지 못하니까 요건 남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아지라 붙어있죠. 정확하게 반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교수님 이거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오긴 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안 되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니콤 구조는 우리가 격자가 아니다. 저거는
우리가 어떤 레티스를 잡아가지고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배웠던 단위 낙한, 즉 10장에서 다이아토믹 할지게, 체인 할지게 나왔던 그 단위 낙한이라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위 낙한이랑 유닛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간의 일정 부분으로서 반복하면은 전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영역, 또 주기 구조에서 반복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닛셀이라고 했다, 그죠? 유닛셀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것도 유일하지 않다. 설령 이렇게 줄이 안 꺼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단위 낙한을 여러 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반복이 주기적으로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요렇게 지금 비스듬하게 잘라도 이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잡아도 된다. 이렇게 자꾸 한 사람은 없겠지만 요렇게 정확하게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잘라놨다면요, 요 부분이 유닛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프리미티브 유닛셀이라고 해가지고요, 기본 아주 원초적인 그러한 단위 낙하는 격자점 하나만 포함하는 단위 낙하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 자체를 유닛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 이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걸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티브라는 말은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것들은 거의 다 프리미티브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그림은 근데 여기 설명드렸듯이 단위 낙하는 유일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해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는 그 영역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셔널하고 위건 사이즈 유닛셀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컨벤셔널하다는 말은 전통적으로 그냥 인정되는 그러한 다루기 쉬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간단한 모양을 잡는 걸 말한다. 그런 유닛셀을 말하는 거고요. 위그너 사이트 유닛셀은요, 여기에 그려놨듯이 이러한 구조에서 특별히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그릴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최인적 원자에 있는 그 거리를 전부 반으로 잘라가지고요, 반으로 잘라 만나는 점을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따거든. 요거를 우리가 위그너 사이트라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복잡한 평행사 변형인 거 일되지만, 이때 컨벤셔널한 유닛셀을 그냥 가장 쉽고 다루기 쉽게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이것들을 계속 해가면은 이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옆으로 통하면 요거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한 유닛셀은, 이거는 지금 프리미티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격자점이 한 개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이거는요, 그렇지 않죠. 프리미티브가 붙일 수 있는 게, 여기에 2분의 1,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2분의 1,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2분의 1 되고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2분의 1 돼서 1만 됩니다. 그 다음에 위건 사이즈 유닛셀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유닛셀을 만들 건데, 반복되는 한 영역을 잡을 건데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위건 사이즈 셀 유닛셀을 어떻게 정하냐면요, 요 점으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점들의
까지 거리를 딱 수직 이등분해가지고 그어가지고요. 만나는 점들 중에서 최고로 작은 거 이거를 위그너 사이트라고 합니다. 위그너 사이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닛셀을 정의할 수 있다. 위그너 사이트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뭐 이렇게 했을 적에 그래서 유닛셀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요 선을 끄은 거를 우리가 조금 지우고 나서 요렇게 잡았을 적에 진짜 이게 공간을 채울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이 갈 겁니다. 근데 전혀 걱정이 없다. 옮겨가니까 요게 딱 있던 거인데요. 그거를 옆으로 옮겨가면 똑같이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공간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정, periodic structure, 이 crystal structure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아주 기본적인 용어와 어떤 정의들, 그것을 또 정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재료 결정학이나 재료 과학에서 배웠음직하다. 지금 아마 X선 결정학을 배우고 있다면은 이것도 또 나올 것이고요. 아마 재료 과학에서 깊게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커버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고체 부분에 대해서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목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놓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10장에서는 이 격자들이 어떻게 진동하는가 그런 기본적인 모델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3차원 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1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보로 해서 잘 숙지하면은 아마 여러 영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 관계된 부분에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중해서 고맙고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